방문하신 분 중에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좀 방문했던 기억들은 좀 있어요. 본인의 이제 언니가 수술할 때 뭐 같이 상담을 받으러 따라왔다가 너무 아직 어려서 나중에 해라. 저의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한 중2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시점 이후부터는 간단한 눈 성형 정도는 가능하다. 쌍꺼풀 수술할 때 트림이나 눈매교 정도 같이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 같이 병원에서 많이 하는 이유는 수술 받는 분 입장에서 눈이 최대한 많이 커지고 싶은데 그러면 상하폭만 커지는 거로는 부족하겠다. 뭐 이렇게 앞이든 뒤로든 더 이렇게 길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수술에 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이런 경향이 있어요. 눈 길이가 짧은 분이 수술 전에 이렇게 쌍꺼풀이 없으면서 이렇게 상하폭이 작다가 상하폭이 이렇게 뭐 쌍꺼풀 내지는 눈매 교정을 같이 해서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럼 눈이 되게 동그랗게 보이는데 그게 조금 덜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길이를 조금 더 연장하는 게 더 장점이 되겠다. 이러면 앞트임이든 뒤트임이든 그거랑 이제 믹스해서 같이 하는 거죠. 매몰법, 절개법 어떤 걸로 하는 게 좋나요? 매몰법도 되고 절개법도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만약에 절개를 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이제 절개법을 확실하게 권해드리는데, 근데 이제 나이가 좀 어린 분이라면 기본적으로 피부가 많이 처진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러면 처진 피부 때문에 절개를 해야 될 가능성은 사실 젊은 분들은 좀 낮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임시로 이렇게 쌍꺼풀 라인을 잡아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적당한 두께로 잡아봤는데 좋은 모양이 이렇게 바로 잡혀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매몰법으로 좋은 효과를 이제 볼 수 있는 경우고, 임시로 라인을 잡아봤는데 앞부분이 이제 몽고주름까지 포함해서 너무 이렇게 가려 보인다든가 이런 경우는 좀 매몰법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기 좀 힘든 사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가 되게 이제 매몰법을 원하고 그 모양적인 조금 부족함은 나는 괜찮다, 그런 경우는 매몰로 가는 거고. 이건 관련돼서 그러면 매몰법 하면 더 잘 풀리고 절개법 하면 더 안 풀리냐? 실제로 매몰법이 좀 더 많이 풀리죠. 그러니까 매몰법은 조금만 이렇게 구멍을 내서 실을 그 안쪽으로 삽입시켜서 조직 간의 이제 유착, 자연 유착을 이제 유발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유착이라는 게 처음에 수술하고 나면 좀 그 유착되는 정도가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유착이 감소돼요. 그러니까 우리 상처 감을 때 복구하기 위해서 처음에 새로운 조직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막 유착 같은 게 많이 생겼다가 한 3개월 이상 이렇게 지나면 유착이 좀 풀려지면서 좀 부드러워지는 또 시기로 넘어가요. 그거는 이제 뭐 눈 수술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어떤 절개에서 수술했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선명했는데 점점 쌍꺼풀이 뭐 흐려진다든가 뭐 이런 현상들이 이제 생기는 경우가 절개법에 의해서 매몰법, 비절개법이 좀 더 높은 가능성이 있죠. 쌍꺼풀 수술 없이 눈매 교정만 할 수도 있나요? 만약에 이제 쌍꺼풀 있는 상태에서 눈이 졸려 보여요. 그러면 그 쌍꺼풀을 유지하면서 비절개 눈매 교정만 할 수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쌍꺼풀이 없는데 비절개 방식으로 눈매 교정만 하는 경우는 좀 드물죠. 근데 결국은 눈이 좀 또렷하고 커지길 원하면 그 두 개를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쌍꺼풀이 원래 있는 분이라면 지금 질문처럼 눈매 교정만 하는 게 가능할 수 있다. 근데 쌍꺼풀이 없는 상태로 눈매 교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하죠, 보통. 어린 친구들이 많이 질문을 하는데 쌍태, 쌍해 이런 거를 하면 쌍꺼풀한테 좀 영향이 있나? 그게 뭐 크게 영향은 없고, 근데 이제 장기간 하는 분 중에서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그걸 오래 쓰면 피부가 되게 좀 나쁜 상태로 변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부드럽지 못하고 좀 거칠어지거나 약간 이렇게 붉게 염증 반응을 보인다든가, 이게 접촉성 피부염으로 어떤 질환 같은 건데, 그런 경우는 바로 수술하지 않고 테이프와 풀을 중단하고 한 달이든 뭐 두 달이든 좀 기다렸다가 상태가 호전되면 그때 이제 쌍꺼풀 수술을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라인을 높게 잡을수록 눈이 커 보이는가? 그게 이제 사람들이 보통 시각적으로 느꼈을 때 어떻게 보면 쌍꺼풀 있는 선까지를 이렇게 눈의 크기로서 이렇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이긴 한데, 쌍꺼풀을 너무 높게 잡으면 오히려 안검하수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눈이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아니라 졸려 보이고 작아 보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케이스를 잘 봐서 적당한 크기로 이제 쌍꺼풀 수술만 했다면 그건 분명히 커지는 거다. 쌍꺼풀 수술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라인이 좀 낮아지거나 이런 변화가 좀 생기기도 하는지. 그러니까 붓기 빠질 때 작아지죠. 그럼 언제까지로 이제 붓기 빠지는 기간으로 보냐? 뭐 약간 매몰법, 절개법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면 이제 대부분 붓기가 빠지고 이제 그 수술하는 부분에 결과물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이후에는 이제 크게 변화 없이 일단 좀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이제 뭐 나이가 많이 들면서 피부가 처지면 그 시점부터 또 쌍꺼풀이 더 작아질 수 있죠. 수술하고 나서 지금 소세지 된 것 같다, 망한 것 같다. 그냥 6개월 정도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 번 수술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한 1년 정도까지 지켜보시라라고 말씀드릴 때도 있죠. 다른 병원에서 수술했는데 뭐 망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여러 병원들 또 다시 이렇게 상담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 2달, 뭐 3달 정도 되는데 그러면 아직 판단하기 빠르다, 기다리시라 이렇게 보통 설명드리고, 만약에 이제 6개월이나 1년 지났는데도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쌍꺼풀이 너무 높으면 그때 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쌍수하고 나서 화장 언제부터 가능한지.
사실 이제 뭐 매몰법 정도는 사실 크게 짠 게 아니기 때문에 2주나 뭐 이렇게 이 정도 지나서 가능하시고, 저는 보통 절개법은 눈 화장은 좀 한 달 정도 지나서 하시라고 보통 설명드리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실제로 이제 뗀 그 절개선이 있는 부위를 제외하면 뭐 나머지 부분은 보통 하셔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세안은 언제부터? 저는 보통 이제 실밥 빼고 나서부터 하라고 설명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눈 수술은 대부분 일주일 정도 이내 대부분 실밥 빼니까 일주일 정도부터 세안하시고, 근데 그것도 부분적으로 내가 눈을 좀 제외한 주변은 이렇게 닦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죠.